제가 점을 쳤는데 30살 전에 결혼하면 안 좋대요. 점을 쳐요? 무슨 점인데요? 사주를 봤어요. 사주가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으로 미래를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주를 많이 봐요? 네.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사주가 서로 안 맞으면 결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30살 전에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하지만 왠지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네요. 제가 점을 쳤는데 30살 전에 결혼하면 안 좋대요. 점을 쳐요? 무슨 점인데요? 사주를 봤어요. 사주가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으로 미래를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주를 많이 봐요? 네.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사주가 서로 안 맞으면 결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30살 전에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하지만 왠지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네요. 엄마, 전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조건을 따지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내 생각에는 문제가 있어. 결혼은 환상이 아니야. 현실이라고. 엄마는 이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 이 사람은 아주 조건도 좋은데다가 너하고 궁합도 좋단 말이야. 뭐라고요? 그것 보세요, 엄마. 엄마는 운명이란 없다고 하시면서 운명을 알려준다는 궁합을 보신 거잖아요. 엄마, 전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조건을 따지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내 생각에는 문제가 있어. 결혼은 환상이 아니야. 현실이라고. 엄마는 이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 이 사람은 아주 조건도 좋은데다가 너하고 궁합도 좋단 말이야. 뭐라고요? 그것 보세요, 엄마. 엄마는 운명이란 없다고 하시면서 운명을 알려준다는 궁합을 보신 거잖아요. 미나야, 고집 부리지 말고 이번에 들어온 선 한번 봐. 상대가 아주 조건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엄마, 전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많이 바꿔놓는 일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만남을 그렇게 조건을 따지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그게 무슨 꿈꾸는 것 같은 소리니? 결혼은 환상이 아니야. 현실이라고. 엄마가 이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 아, 싫다니까요. 저는 제 운명의 짝을 기다릴래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니? 운명의 짝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제 운명이라면 만났을 때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언니는 회사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요. 전 이런 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운명이 어디 있니? 옛날에는 얼굴도 못 본 사람하고 결혼해도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았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세상 살아가는데 실수가 없는 법이다, 너. 현실을 똑바로 봐야지. 그렇게 운명이니 느낌이니 하면서 결혼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엄마,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해야죠.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한 선택이라면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현실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결혼을 한다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답답하다. 다 너를 위해서 엄마가 이러는 거잖아.
벌써 궁합도 봤단 말이야. 너희 두 사람 궁합이 얼마나 좋게 나왔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산대. 아주 똑똑한 아이도 낳게 된대. 뭐라고요? 그것 보세요, 엄마. 엄마는 운명이란 없다고 하시면서 운명을 알려준다는 궁합을 보신 거잖아요. 미나야, 고집 부리지 말고 이번에 들어온 선 한번 봐. 상대가 아주 조건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엄마, 전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많이 바꿔놓는 일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만남을 그렇게 조건을 따지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그게 무슨 꿈꾸는 것 같은 소리니? 결혼은 환상이 아니야. 현실이라고. 엄마가 이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 아, 싫다니까요. 저는 제 운명의 짝을 기다릴래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니? 운명의 짝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제 운명이라면 만났을 때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언니는 회사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요. 전 이런 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운명이 어디 있니? 옛날에는 얼굴도 못 본 사람하고 결혼해도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았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세상 살아가는데 실수가 없는 법이다, 너. 현실을 똑바로 봐야지. 그렇게 운명이니 느낌이니 하면서 결혼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엄마,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해야죠.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한 선택이라면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현실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결혼을 한다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답답하다. 다 너를 위해서 엄마가 이러는 거잖아. 벌써 궁합도 봤단 말이야. 너희 두 사람 궁합이 얼마나 좋게 나왔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산대. 아주 똑똑한 아이도 낳게 된대. 뭐라고요? 그것 보세요, 엄마. 엄마는 운명이란 없다고 하시면서 운명을 알려준다는 궁합을 보신 거잖아요. 서울의 한 구청 입구에 거꾸로 가는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자는 취지에서 이런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철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구청에 온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시계를 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이 시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말 그대로 거꾸로 도는 시계입니다. 또한 6시의 위치가 12시 위치로 제일 위에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숫자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이 구청에서는 미래는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자는 취지에서 이런 거꾸로 가는 시계를 설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구청 입구에 거꾸로 가는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자는 취지에서 이런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철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구청에 온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시계를 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이 시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말 그대로 거꾸로 도는 시계입니다. 또한 6시의 위치가 12시 위치로 제일 위에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숫자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이 구청에서는 미래는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자는 취지에서 이런 거꾸로 가는 시계를 설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너 혹시 어떤 대기업의 부회장까지 하던 분이 호텔 웨이터가 됐다는 이야기 들었어? 들은 것 같아. 근데 대기업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 그런 일을 왜 하는 거래? 그분이 강연하는 거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웨이터를 무시하지 말래. 처음엔 잘 모르고 웨이터 일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웨이터라는 직업은 단순직이 아니라 전문직이더래. 정말 잘하면 연봉도 많고. 미국의 어떤 웨이터는 비서를 3명이나 두고 전 세계의 고객 8,000명을 관리한대. 그 웨이터가 호텔을 옮기니까 손님들도 90% 정도 따라서 옮겼대. 그래서 호텔에서 그 웨이터에 대한 대우도 아주 다르다고 하더라. 난 웨이터는 음식을 나르는 단순한 일이나 하고 돈도 못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럼.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누구는 어떻다든가 무엇은 어떻다 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 막걸리만 해도 그래. 원래 막걸리는 시골 사람들이 주로 마시는 값싼 술이라고 알려졌잖아. 그런데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고 포도 같은 과일 향이 나는 부드러운 칵테일 막걸리가 나오니까 요새는 젊은 여자들까지 막걸리를 많이 찾는데. 그러고 보니 요새는 이렇게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고 있지? 우리 회사만 해도 전에는 출근할 때 꼭 정장을 입어야 됐는데 요새는 오히려 정장을 입지 말고 자유로운 복장을 하라고 해. 자유롭게 옷을 입으면 생각도 자유로워진다고. 너 혹시 어떤 대기업의 부회장까지 하던 분이 호텔 웨이터가 됐다는 이야기 들었어? 들은 것 같아. 근데 대기업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 그런 일을 왜 하는 거래? 그분이 강연하는 거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웨이터를 무시하지 말래. 처음엔 잘 모르고 웨이터 일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웨이터라는 직업은 단순직이 아니라 전문직이더래. 정말 잘하면 연봉도 많고. 미국의 어떤 웨이터는 비서를 3명이나 두고 전 세계의 고객 8,000명을 관리한대. 그 웨이터가 호텔을 옮기니까 손님들도 90% 정도 따라서 옮겼대. 그래서 호텔에서 그 웨이터에 대한 대우도 아주 다르다고 하더라. 난 웨이터는 음식을 나르는 단순한 일이나 하고 돈도 못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럼.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누구는 어떻다든가 무엇은 어떻다 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 막걸리만 해도 그래. 원래 막걸리는 시골 사람들이 주로 마시는 값싼 술이라고 알려졌잖아. 그런데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고 포도 같은 과일 향이 나는 부드러운 칵테일 막걸리가 나오니까 요새는 젊은 여자들까지 막걸리를 많이 찾는데. 그러고 보니 요새는 이렇게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고 있지? 우리 회사만 해도 전에는 출근할 때 꼭 정장을 입어야 됐는데 요새는 오히려 정장을 입지 말고 자유로운 복장을 하라고 해. 자유롭게 옷을 입으면 생각도 자유로워진다고.